후유장애 평가 방식,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후유장 평가법이 있고, 방식이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 예, 그리고 AMA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AMA 방식.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니까 본인들이 이제 개인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이제 뭐 1시, 뭐 3년 이런 식으로 써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왜냐면 맞나요? 우리가 치료는 잘 받고 싶지만, 치료도 잘 받고 네. 그분이 잘해주니까 진단서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도 잘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분이 근데 잘해주겠지. 치료 잘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보상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치료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뭐 내가 명인데 장애가 남을 리가 있나 하고 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네.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경석 손해사정사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유, 수염이 아주 멋있습니다. 요즘 개성시대를 한번 글러봤는데. 네, 저도 한번 길러봐야 되겠어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후유장애 평가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교통사고 당한 경우에 이제 뭐 장애라고 하나요? 후유장애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몸에 남으면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진단도 받고 해서 보상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이 평가 방식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전문가께 여쭤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후유장애 평가 방식,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이라는 후유장 평가법이 있고, 방식이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 예, 그리고 AMA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AMA 방식. 예. 네. 근데 우리가 교통사고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네네. 이러한 때는 이 맥브라이드 방식을 써요. 네. 네. 그러면요, 일단,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죠? 맥브라이드, 이거 네. 알아두시면, 네.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두시고요. 맥브라이드 방식하고 AMA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뭐 진단을 요구하거나 또는 누구랑 대화할 때도 뭐 무슨 방식 얘기해주면,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단어 두 개만 배웠습니다. 근데 맥브라이드 방식, 먼저 이게 뭡니까? 맥브라이드 방식은요? 원래는 미국의 이제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라는 정형외과 의사가 네네. 이제 만들어낸 방식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직업 개수가 있고요. 네. 다 이제 모든 신체 부위마다 정형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외상과 관련된 게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제 관절 제한이 오거나 그러면은 직업 개수에 따라 이제 장애 항목을 이제 만들어 놓고 네. 또 장애율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 항목들을 적용해서 이제 그 장애율을 정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장애 기간을 또 보통 많이 산정을 해요. 네네. 그래서 특징이 직업 개수 또 장애 기간. 그래서 보통 이제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고 그래요. 네, 노동 능력 상실률. 네, 네. 이 사람이 이 사고로 인해서 평소에보다 일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이 얼마나 제한이 되었나, 네. 이런 것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맥브라이드 방식을 통해서 교통사고처럼 상대방한테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네네. 또 뭐 근제보험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에서 하는 방식이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이 맥브라이드 방식은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은 각 노동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미용사가 손을 다친 거하고 그렇죠. 축구 선수가 손을 다친 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피아니스트가 네. 손이 다치거나 네. 축구 선수 손흥민
죄송합니다. 누군가 축구 선수가 다치거나 이러면 발이 다치거나 굉장히 치명적이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직업 개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인이 손이 다친 거하고 피아니스트가 손 다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네요. 그죠? 장애율이 많이 올라가죠. 더 올라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네.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맥브라이드가 어떤 방식인지는 좀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AMA 방식이 뭡니까? AMA 방식은 주로 이제 각도, 운동 각도의 제한을 평가를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각도가 있잖아요. 팔을 네네. 제일 폈을 때 또 구부렸을 때 각도가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게 반밖에 안 펴진다. 아니면 4분의 1 정도 펴진다. 4분의 3밖에 안 펴진다. 이렇게 네. 이런 이제 각도의 제한을 평가해서 하는 방식이 이제 AMA 방식이고요. 네. 이거, 직업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각도 제한하고 그리고 이게 영구적으로 남는 장애인지 보통 기본적으로는 영구 장애를 전제로 해서 평가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아까 선생님이 그때 지난 방송 전에 AMA 방식이 미국 의사협회 방식이라고 네, 설명하셨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죠. 우리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AMA가 뭐냐면 아메리카 미국 의사협회, 그죠? 예, 미국 예, 의사협회, 미국 의사협회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 그 AMA 방식은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직업에 따른 거는 상관한다기보다는 그쪽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장애를 입었느냐를 평가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약정된 금액을 산출할 때 네네.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산재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네. 1급부터 14급까지 이렇게 장애 급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뭐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미리 정해진 급부를 이제 제공하는 이제 방식이다 보니까 네네. 12급이면 이제 각도가 4분의 1 정도 제한됐을 때를 보통 얘기해요. 아, 네. 그리고 10급이면 이제 2분의 1 정도 제한됐을 때, 8급이면 4분의 3까지 제한이 왔을 때, 이런 때 이제 그 급수에 해당하는 장애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직급과 상관없이 이제 어떤 약정된 금액을 산정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에서 뭐 상해 후유 장애를 드는 경우,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가입을 내가 했다. 네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장애율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면 뭐 2분의 1, 네. 4분의 1 정도 제한되면 5%, 네. 또 4분의 3 정도 제한되면 20%, 아. 완전 강직이면 30%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이 AMA 방식하고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는데, 뭐 교통사고나 이런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됐을 때, 이 평가 방식의 차이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정도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내가 이 정도 후유장이 남았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뭐 수술한 의사나 이제 그런 분들한테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때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맥브라이드라는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요청해야지 이제 보험사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네. 이제 이제 뭐 검토를 하겠죠. 근데 그렇죠. AMA 방식을 단순히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뭐 국가배상에 대한 장애, 산재 방식이 또 다르고 개인보험 방식이 다르고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거기에 맞게 이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AMA 방식으로 이제 진단서를 발급해서 받아가게 되면 네. 이제 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죠.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니까 본인들이 이제 개인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이제 뭐 3년 이런 식으로 써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한 푼도 못 받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요. 그건 영구장애인 경우만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한시장애도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그 영구장애 기준에서 이제 20%만 예를 들면 10% 장애인데 5년 이상의 라고 인정이 될 때는
그 10%에 20%, 즉 2%만 지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뭐 후유장애를 써달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의사 선생님은 이제 맥브라이드 교통사고니까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1시 3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험회사에 내게 되면 1시 3년이네? 당연히 지급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필요한 요소에 맞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후유장애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의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본인이 이제 치료받은 의사에게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수술 받고 나면 그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네. 그분한테 이제 그 후유장애 진단서도 좀 잘 써달라고 부탁.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근데 틀렸나요? 우리가 뭐- 치료는 잘 받고 싶지만, 치료도 잘 받고 네. 그분이 잘해주니까 진단서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도 잘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분이 근데 잘해주겠지. 치료 잘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보상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그래요?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내가 명인데 장애가 남을 리가 있나 하고 장애 진단서를 잘 발급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신 분이 예. 싹 해놓고서는 하자 있다고 등록증 써주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 네. 그렇겠네요. 물론 뭐 저기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본인들이 완벽하게 수술하기 원하니까 장애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조금 이제 후유장애는 주관성이 상당히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주장할 때는 굉장히 후유장애를 타이트하게 뭐 1시 뭐 2년, 1시 1년 이렇게밖에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또 많이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보상금이 올라가니까 이건 1시 5년 정도 된다, 아니면 영구장애다, 이렇게 주장을 환자 입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에는 아니다, 1시 뭐 이건 한 3년 정도가 최고다, 맥시멈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죠.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후유장애 평가 방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하고 AMA, 그죠? 예. 각각 어떤 특징이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맥브라이드 방식은 흔히 이제 배상 책임에서 네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직업계수 그리고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시 장애가 많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한시 2년, 3년, 뭐 5년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물론 영구 장애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일부 제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이제 AMA 방식은 우리가 이제 산업재해공단에서 어떤 급수를 평가한다거나 장애급여, 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이제 상해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청구할 때 네. 요구하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이제 후유장애 진단서인데, 이제 보험 약관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연도에 따라 또 바뀌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쓰는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세부적인- 가지, 그죠? 네,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셨듯이,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정확하게 잘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후유장애가 있는데, 그게 잘못 받는다든지 하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수술은 잘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명의한테. 하지만 또 진단은 또 좀 다른 문제다.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염두에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옆에 선생님 계십니다만 손해사정사 전문가 집단들이시죠. 이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의뢰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정당하게 내 후유장애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네. 거의 뭐 그 부분에서 거의 그게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손해배상금이 합의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우리가 그냥 교통사고에서 약한 그런 사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후유장애부터는 사실은 이제 큰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같아요. 그죠?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후유장애 평가 방식, 또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좀 상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케이스보상TV 김 기자였습니다. 민경석 손해사용사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